이거 어떡하지? 이거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스텝을 다 기다리고 있고. 느낌적 느낌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락을 하신 거거든요. 네? 제가 쓰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분도 공 감독님이시고 서복부터는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서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 비슷한 소재의 작품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엑스맨 같은 슈퍼히어로 영화의 어떤 스펙타클 보여주는 스펙타클이 있잖아요. 네. 그 스펙타클 자체가 뭔가를 마구 폭발시키거나 뭔가를 마구 죽이는 데서 오는 스펙타클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어떤 탁월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내적으로 나는 인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자신의 힘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고 과용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서복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면서 영감 같은 것들이 좀 녹아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경계를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라보는 기영과 둘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었고 그 엑스맨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을 해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서복 같은 경우는 분노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면서 불사르는 거잖아요. 그 운명의 끝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그 처절함 혹은 그런 감정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고 여기서는 진짜 막 쥐어 짜내는 어떤 고통을 수반한 그런 식의 질감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저는 그 예고편 봤을 때부터 즉각적으로 떠올랐던 작품은 역시 그 스필버그 감독의 AI였던 것 같아요. 박보검 배우가 시장에 갔을 때 누가 봐도 성인인데 거기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뭐 부모님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들 보면은 굉장히 어리게 대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그 AI의 할리 조엘 오스먼드도 그렇고 박보검 배우도 그렇고 뭔가 좀 순수의 결정체 같은 그런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그런 느낌을 즉각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연상이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피조물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피조물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속에서 그 연구원이나 동행을 하는 기원이나 통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AI가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원해드려라. 그 저는 뭐 AI 되게 슬프게 봤어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서복은 그거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초월자 그 레이어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서복은 이제 인간들을 보면서 그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지점 그리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레퍼런스로 삼았던 이야기는 좀 프랑켄슈타인의 정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운명을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프랑켄슈타인을 죽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서복의 그 자기 운명을 서복은 이미 알고 있었고 어머니한테 왜 만들었냐고 그렇게 화도 내고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내 삶을 끝내겠어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기현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이거 찍으시면서 이제 굉장히 애쓰신 장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드셨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중요했던 장면이라기보다는 시퀀스는 이제 엔딩이죠. 거기가 조선소에서 찍었는데 거기가 이제 곧 다른 걸로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초반에 찍었어요. 그 엔딩을 먼저. 엔딩을 이제 배우들이 제일 힘든데 배우들도 네, 힘들고 네. 저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완전히 긴장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또 그리고 규모 자체도 큰 씬을 그렇죠. 처음에 찍어야 하니 그리고 다 나이트예요. 한 달 동안 나이트를 찍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밤낮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 굉장히 많은 성패가 달려 있는 네. 시퀀스였는데 그거 찍고 나니까 이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이제 한 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긴장도 많이 했고 실제로 촬영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고 몹신이었고 뭐 다 있었습니다. 거기 모든 게. 그러네요. 보헤미안 랩소디도 웸블리 공연 제일 처음에 찍었는데 제일 거대한 장면을 진짜 그만큼의 네.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왜 덕담이야? 저는 제일 많이 생각난 영화가 좀 약간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키라나 아니면 네버 렛미고 아일랜드 같은 작품들 서복의 나이대가 굉장히 좀 약간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 정도의 어떤 그 정신 상태를 가진 개체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복은 그렇게 보이지만 초월자, 이게 인간을 뛰어넘는 성숙.
아키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의 어떤 그 질풍노도를 초능력으로 이제 감정을 소비하는 측면이 있다면 서복은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인간을 혼내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조금은 신적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네버렛미고 같은 감정은 저는 동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게 기현이 서복을 바라보거나 서복이 기현을 바라보는 감정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감독님에게는 가장 큰 공포가 뭐예요? 제가 불신지옥 때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사사롭게 얘기하면 가끔 악몽으로 꾸기도 하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영화 찍는 걸 정말로 자주 꿔요. 되게 막 첫 현장인데 막 거의 뭐 그래서 발가벗듯이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스태프들 다 기다리고 있고 영화 찍히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저희 그 예고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네, 그 예고편 영상에서 그냥 그래 그것만 얘기해줘. 네, 내가 아무나- 제일 틀렸지. 그치 완전히 틀렸죠. 완전 그건 틀렸죠. 당연한 일이고. 네, 혹시 거기에 대한 AS를 해주신다면. 뭐 일단 맞추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른 인터넷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영화 다 본 기분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이제 그런 엔딩은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었고 구원이 테마였어요 엔딩은. 네. 사실 감독님이 그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중도감도 연출부 출신이시잖아요. 뭐 서복 프로젝트를 뭐 들으셨다거나 혹은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있다거나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뭐 불신지옥 제가 쓰고 나서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분도 봉 감독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서복부터는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네가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 그럴 때가 됐고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개봉 앞두고 감독님께서 저희 그 마케팅 일환으로 그 택시에 랩핑하는 거 서복 그거 있거든요.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아주 좋은 관계. 저한테는 또 하나의 끈인데. 공유 배우. 봉유. 그래서 다음 장르는? 장르를 정해놓고 이야기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정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어떤 웹피가 어울릴지를 고민하는 시기지 장르를 정해놓고 쓰진 않고요. 일부러 이제 장르를 좀 다양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건축학교로 끝나고 멜로 시나리오가 정말 제한이 많이 있었는데 네. 했던 걸 연속으로 하는 건 좀 제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근육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이제 다른 근육 쓰고 싶어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바람은 9년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배수정 작가님은 어떤 장르 보고 싶으세요? 저요? 지금 음악으로 따지면 헤비메탈 하셨다가 네네. 발라드 하셨다가 서복은 아직 못 봤지만 느낌적 느낌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락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돼? 프로그레시브 락 아니야? 프로그레시브라니요. 지금 더 빨리 감독님의 그 작품을 항상 보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다음 작품도 기대를 하면서 서복으로 또 무비건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티빙 스토리 박스라는 걸 받았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하겠습니다. 짜잔. 와, 뭐야? 오, 티빙 스페셜 프리미엄 1년 이용권. 1년 이용권. 그리고 서복이 여기에 팝, 가장 좋아하는 이 컵라면을 먹으면 밥고금처럼 돼요. 네 진짜. 오, 팝콘도 있고. 야. 이건 뭘까요? T라고. 아, 티. 네. 아, 여기 텀블러에 네, 같이. 텀블러 여기 뭐 액정이 있는데. 온도가 나온다. 아, 진짜? 오. 온도가 나오는 거야. 여기 온도계가 달려 있어. 오, 진짜.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건 진짜 좋다. 자, 이제 열심히 티빙을 보겠습니다. 네. 집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꼭 즐겁게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죠. 커피를 마시면서 텀블러에 넣어서.